자, 친구들, 이번에도 옆으로 등장했습니다. 뭐 녹화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느라고. 자, 잠깐 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잠깐 안 쉬었죠? 쭉쭉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 해가지고 개화 세력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4 해가지고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화에 대한 시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개화 사상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도 서양의 여러 기술들과 문명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 그리고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이제 개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요 시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찬성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좋아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우리는 개화하면 안 돼, 우리는 흥선대원군 때처럼 계속해서 쇄국 정책이 맞아 했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사건들도 있겠고, 또는 지금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화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종이네요. 네, 종소리 한번 들어주고, 오랜만이죠? 그립죠? 네, 2주 뒤면은 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뭐 빠져들고 있었는데 종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했죠? 지금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청나라를 본받아서 양무운동처럼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때 했던 것처럼 정신이나 제도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개화 정책을 해야 돼요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과,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일으켰던 사건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개화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 잘 살기 위해선 개화를 하면 안 됩니다, 개항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니다. 위정척사운동. 다시 위정척사운동.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위정척사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위정척사라는 말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성리학의 이념입니다. 성리학의 이념 중에 위정척사라는 이념이 있는데, 이게 뜻은 이러합니다. 올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착하면 좋고 못되면 나쁘다, 이런 말이랑 거의 흡사하죠. 다시, 바른 것은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그럼 여기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사악한 것이 무엇이냐가 핵심일 것 같네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위정척사에서 말하는 이 바른 것은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위하자, 성리학을 따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과 종교는 모두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천주교, 서학, 사악한 것이에요. 배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제안했죠. 천도 신자들을, 천도교들을 잡아 없애달라고, 천주쟁이라고 불렀죠. 또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저급한 것들입니다. 배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악한 것이죠. 배척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운동은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척하자. 그러면서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무엇을 배척해야 됩니까? 서양 세력 배척해야죠. 서양의 것들을 배우자고 하는 것들 배척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정척사운동은 각 시기별로 다른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이고, 파란색으로 나왔네요. 깜장색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860년대. 1860년대에는 위정척사파들이 무엇을 주장했었냐면 통상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통상이 뭐였죠? 수교한다 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통상은 누구와 통상한다는 걸까요? 당연히 서구 세력이겠죠. 우리 흥선대원군 때 1860년대가 흥선대원군 때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서양의 세력들이 이양손을 보내가지고 야, 문 열어, 우리랑 뭐 교류하자, 교역하자, 난닝고 살아, 좋다. 그때 반대합니다. 교역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던 거죠. 이때 1860년대에 때마침 집권자가 대원군이었기 때문에 이 위정척사파들은요, 대원군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이때의 대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항로라는 성리학자였습니다. 이 이항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척화. 무슨 뜻인가요? 주장한다, 전쟁을 주장한다, 배척한다, 화친을 배척한다.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배웠잖아요. 뭐 배웠어? 적지 마세요. 척화비 배웠잖아요. 서양 세력이 교역하자고 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척화비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항로 주전 척화의 주장에 따라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쳐들어오는 프랑스인들, 쳐들어오는 미국인들을 병인양요, 신미양요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가 되죠. 1870년대는 여러분들 무슨 시기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개항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게 개항한다? 70년대에, 그쵸? 76년 일본에게 개항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반대, 다시 말해서 개항을 반대하죠. 이 위정척사파들은 위정척사파들은 개항을 반대하는 거죠. 이때 반대를 주도했던, 주장했던 대표 인물이 누구냐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 언제 들어봤었냐면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이제 하야시키기 위해서 유생이었던 최익현을 끌어들여서 이제 네 아들 다 컸다, 내려와라,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그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놈과 양놈은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외놈은 누굽니까? 일본 애들이겠죠. 양놈은 누굽니까? 서양 사람들이겠죠. 서양 세력들이겠죠. 그러니까 왜 양놈과 외놈과 일본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한 몸인데 왜 일본 놈들에게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를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죠. 완전히 묵살당하죠. 그리고 최익현은 바로 흑산도인가요? 바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와서 돌아왔을 때가 1890년대입니다. 돌아와서 그때 그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최익현은 명성황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명성황후 시해당했냐, 그리고 그때 당시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로 그 의병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익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면은 단발령이 90년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지금 진도 때문에 막 넘어가서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다음 1880년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기죠. 1880년대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쵸? 이제 열린 문으로 서양의 문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물들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 시기 개화의 시대입니다. 이때 위정척사파들은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무엇 반대? 당연히 개화 반대겠죠. 개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개화 반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때 76년도에 일본에게 개항한다면 82년도에는 또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잖아요. 기억나나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렇죠? 미국과 수교를 맺죠. 그래서 이때 위정척사파들은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손이에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 부처님 뭐 옛날에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손 막 여러 개 막. 근데 손이 몇 개? 10,000개. 실패네요. 별로네 이것도. 자, 오늘 조금 별로네요. 그래서 이 이만손 유생이 삼남지방 경상도 유생들의 10,000명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는,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수교하면 안 됩니다, 조선 책략 유포 반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경상도 유생 10,000명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남 만인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남 유생들 10,000명이 그거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과 수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 책략 유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선생님 적고 싶은데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밑에 적을게요. 여러분들 옆에 적으세요. 조선 책략 유포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청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 조선 책략을 설명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말들을 좀 했더라고요. 일단 조선 책략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조선 책략은요, 청나라 사신 황준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전달해준 책이에요. 일본을 견제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선의 영향력이 센 건 우리나라였다라는 것을 미국과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다는 거였고,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는 거였고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소원은 뭐냐 하면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것이 부동항이라고 합니다. 부동항을 얻는 게 러시아의 소원입니다. 러시아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유럽부터 아시아에 걸쳐서 있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거기서 쓸모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유럽 일대의 작은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오면은 블라디보스토크죠. 갑자기 또 러시아 이야기에 또 꽂혀가지고 너무 위에 그러네. 여기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에서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까지 지금 영토가 있으니까 이 유럽의 모스크바랑 러시아의 핵심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몇 개의 핵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도 추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영토를 넓히고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고 하려면은 배를 타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너무 추워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 바다가 얼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배를 타고 추격하려고 하면은 추격하라, 바로 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얼어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지 않은 항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엄마? 뭐야 이게?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속국인데 니들이 뭔데 조선을 호시탐탐 엿보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청나라가 조선 책략을 쓸 때에 우리나라 잘 되라고 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쓴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자기 나라에게 유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선 책략을 쓴 거란 말이죠.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근데 이 멍청이들은 만 백성이 읽게 하여라 그대로 따라하고 열받는 겁니다. 잠깐 열을 좀 내봤고요. 자, 그다음 1890년대로 갑니다. 선생님, 우리는 90년대 아직 안 배웠잖아요. 맞아, 안 배웠는데 지금 위정처사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이 1890년대는요. 지금 통상 반대했는데 뭐 이미 개항했고요. 개항 반대했는데 개항했고요. 개화 반대했는데 개화했고요. 미국과 수교 반대했는데 미국과 수교 맺었습니다. 열 받잖아요. 지금 세 번, 네 번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 갈래요? 이민 가는 거 말고, 그쵸? 조금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1890년대는 일본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들이 조금씩 싹 트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정 척사파들은요 1890년대에 항일 의병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뜻을 볼까요? 일본에게 항거하는 의로운 병사 운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항거를 그냥 상소문 정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들어가지고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의병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현대사 최초의 의병입니다. 바로 을미의병을 주도하게 되는 세력이 이 위정척사파들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최익현이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 머리를 자르려거든, 국모는 시해를 당하셨는데 국부는 머리를 자르는 지경에 이르렀도다. 내 머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쳐라. 경복궁에서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이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이 을미의병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1910년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완전히 일제강점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일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일부 세력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시기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변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성리학을 더 따라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안했던 겁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화파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개화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 위정척사파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너희 쓰지 마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난 그 첫 시간에 이런 질문, 이런 논술 문제를 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흥선대원군이라면 지금 서구 세력의 문을 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화 아니면 쇄국이겠죠. 그죠? 어떤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쇄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쇄국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개화를 비판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화파나 위정척사파나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나름의 의견을 제안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국강병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들이 달랐던 거지,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는 뭐 급진계합파라든지 온건계합파로 나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누구든지 어느 파든지 어느 세력이든지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중에 물론 한계점이 있습니다. 개화 세력도요, 너무 개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서구 세력들이나 일본이나 청나라 세력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우리의 이권들을 막 팔아넘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식민 지배 받게 돼버린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또 세국 그 위정 척사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만약에 이들의 뜻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문을 걸어 닫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를 쓰긴 비하한 아니요, 편집 미안해 편집 근대화가 늦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길게 식민 지배를 받았을 수 있겠죠. 둘 다 모두 비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이들의 마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둘 다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비판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만행과 행태가 나오겠지만 바로 친일파죠.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를 갑신정변에서의 선생님이 급진계합파를 설명할 때 그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 친일파는 일본과 친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만약에 이 이완용 같은 이지용 같은 이 친일파들은요, 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제한했던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러시아였다면, 청나라였다면 이완용, 이지용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나라를 팔았을 거예요. 친러, 친미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잠깐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이 개화파나 그 위정척사파 모두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들의 선택, 이들의 약간 폭 좁은 시선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마음, 나라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친, 최익현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비판해선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네요. 아직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지금 몇 분째 지금 찍고 있나요? 하하, 이제 수업 마쳐야 될 때가 됐네요. 자, 원래 이번 시간에 이모군란까지 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상한 데도 꽂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험 이 중간고사 또 안 보게 된다고 하니까 또 여유가 생겼다는, 또 아니라는 마음에서 또 헛소리 좀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헛소리 아니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니까. 자, 수고 많이 했고요. 그러면 우리 얼른 2주 뒤에 등교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